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익태입니다. 도면의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크게 달라지곤 합니다. 제주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200여 개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가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놀랍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민대표조차 한 명도 없고 공무원과 이른바 전문가로만 구성돼 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요한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은 형식적 절차로만 다뤄지곤 합니다. 도시계획은 단순히 건물을 짓고 길을 내는 문제가 아니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상권,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회적 선택입니다. 계획 과정에서 무엇보다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소통 없는 결정은 불신과 갈등을 낳고 주민 참여를 보장한 계획은 지역사회의 자산이 됩니다. 제주의 주인인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 제주가 공공의 공간으로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 기자의 생각입니다. 이 시각 도로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TVN 제주교통방송 김겸주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출근길 도로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대전과 안덕 일대로는 볕이 쏟아지지만 그 외 지역은 구름 많고 또 산간도로, 중산간도로로는 젖은 노면을 만나게 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오늘 지역별로, 구간별로 다른 도로 상황을 보인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월요일인 만큼 출근길 주요 도로 위로는 일찍이 차량 모이고 있습니다. 애조로 오라교차로에서 해안교차로까지 약 5km를 지나는데 양방향 모두 18분 이상 필요하고요. 번영로 국립박물관 교차로에서 봉계교차로를 지나 남조로 교차로까지 20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이 시각 노형로 노형 오거리에서 무수천 교차로까지 11분에서 길게는 20분 이상 걸리는데요. 무수천 교차로 쪽으로 조금 더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잠시 후 오전 9시부터는 월산 정수장 입구 사거리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앞까지 약 700m 구간 한 개 차로를 막고 도로 굴착 후 상수관로를 매설하는 공사가 진행됩니다.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연북로 이도베라체 사거리에서 우편 집중국 사거리까지 33분 이상, 반대 방향은 21분 이상 걸려 통과하고요. 끝으로 서귀포 일주동로 삼성여고 사거리에서 손반천 교차로까지 11분 이상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희 기상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가요? 네, 이번 한 주는 요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비가 내린 뒤 내일 오후부턴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요. 수요일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비는 오늘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요. 짧은 시간에 많고 강한 비가 내려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중산간 이상 지역엔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턴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 곳곳엔 초속 20에서 25m의 순간 돌풍이 몰아치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13도, 서귀포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낮 기온은 성산 17도, 그 밖의 지역 18도가 예상돼 대부분 지역에선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주 전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제주 앞바다에서 최고 3에서 3.5m로 점차 거세지겠습니다. 남쪽 먼바다의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수요일부턴 찬바람과 함께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중산간 이상 지역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간조 시각은 오후 12시 54분, 만조 시각은 오후 7시 7분입니다. 현재 기온 제주시 15.1도, 습도 63%, 서귀포시 16.3도, 습도 60%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후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초점. 오늘은 IM피터 뉴스 임병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들어볼까요? 예, 지난 14일 오후 구좌읍 하도리 해상에서 60대 선장 A씨를 포함 2명이 탄 이 모터보트 엔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선장 A씨는 이 스크류 확인을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머리를 다쳐 수면 위로 나왔지만 이내 의식을 잃고 바닷속에 가라앉아 실종됐는데요. 이 열흘 동안 실종됐던 A씨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24일 오전 구좌읍 세화 오일시장 동쪽 해안가 약 한 100m 지점에서 모터보트 선장 A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실종 당시 착용했던 옷과 오리발 등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요새 해상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조업이나 레저 등 해상에서 활동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유족들에게도 위로 말씀 전합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예, 지난 22일 제주 관광 포럼에서 이 제주공항 항공기 지연 사태가 이 슬롯 한계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석 비행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이 슬롯은 항공기가 특정 공항에 이착륙할 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제주공항의 슬롯은 최대 35회로 통계상 1분 43초마다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공항의 출도착 항공편은 16만 2,713편인데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분당 0.49편이 운항이 됐습니다. 평균 2분 2초당 항공기가 뜨고 내린 셈인데요. 지난해 제주공항을 오간 항공기 중 27.4%인 4만 427편이 지연 운항이 됐습니다. 항공기 10대 중 4대가 지연된 셈인데요. 보통 20분 지연은 다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연의 주요 원인을 보면은 항공기 연결인데요. 이 항공기 연결로 인한 지연이 3만 1,215건으로 전체 지연 건수의 77.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1분 43초마다 이착륙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지금 2분 2초당 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어떤 관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게 비행기 한 대가 지연된 순간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석 비행장을 활용하자 이런 건데 가능성이 있나요? 정석 비행장은 이미 이제 활주로와 터미널이 갖춰져 있어서 항공기 이착륙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2002년이죠. 월드컵 때도 이 브라질과 중국전을 관람하는 이 중국 방문객을 위한 임시국제공항으로 허가돼 항공기가 이착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월드컵과 같은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석 비행장 활용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특히 이 정석 비행장은 대중교통이 거의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출도착 승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선 또 노선을 신설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제주공항의 이 슬롯 문제가 아니라 항공사들의 운영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요새 제주공항 항공권 예매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학여행이나 제주 여행객들로 항상 매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내국인 관광객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이 항공권은 매진되는 이유가 이 항공사들이 국내선 항공기 규모를 축소하면서 운항편 대비 좌석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이 해외를 운행하던 이 대형 항공기를 국내선에 도입했다가 해외여행이 재개되자 다시 국제선으로 돌리면서 좌석 부족 문제가 이제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끝났지만 이제 면접이 남아 있고요. 또 12월은 이 도내 학생들의 어떤 입학과 취업 등으로 항공 수요가 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이 좌석 부족 사태가 계속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제주도가 국토부를 만나 이 항공 좌석 확대를 건의했지만 당분간은 쉽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게 항공사의 운영 문제인지 아니면 공항공사의 관제 시스템 문제인지 진짜로 제주공항의 포화 문제인지 이게 정확한 진단을 해야만 해법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예, 기록적인 폭염이나 이 폭우 등으로 인한 이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감귤도 이제 열과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 이 콩 성숙기 때인 8월에서 10월 사이 고온 다습한 환경이 이어지면서 곰팡이병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콩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이 콩깍지에 이 곰팡이가 펴 검게 변했다면서 절반 이상이 비상품이라고 말하면서 올해처럼 곰팡이병 피해가 큰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제주 콩 수매 예상량을 보면은 전년보다 한 22.3% 감소한 4,352톤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제 콩 관련 농작물 피해 접수 건수만 800여 건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농민들은 이 기후 문제에 따른 이 농민 피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문제라면서 이 정부와 제주도가 사후
입방문식으로 해결돼서 벗어나 천재적으로 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이상 기후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제주에는 다양한 축제가 있지만 이 겨울철 제주를 떠오르게 하는 축제 중에 하나가 이 방어 축제입니다. 매년 이 최남단 방어 축제가 이 서귀포시 모슬포항에서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도 이제 방어 맨손 잡기와 뭐 가두리 방어 낚시, 방어 경매 등의 행사와 더불어 방어 요리, 이 무료 시식 코너와 뭐 방어회 판매장, 뭐 수산물 특판 세일, 지역 농축산물 판매장들도 마련됩니다. 제주에서는 이 방어 축제 이제 매년 10만 명 이상이 찾는다면서 어떤 제주의 대표적인 수산물 축제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축제에서 파는 음식이 좀 비싸도 즐기러 왔으니까 뭐 감사하고 사 먹었지만 요새는 이 SNS 등의 발달로 곧바로 알려집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매년 방어 축제를 갔지만은 간혹 이제 눈살이 찌푸려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이 육지는 이제 축제마다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이 축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 축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가 보다는 축제에 온 사람들이 만족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바가지 요금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중요한 문제 같네요. 어제 저도 이번 겨울 처음으로 방어를 먹어봤는데 날씨가 덜 추워서 그런지 아직은 좀 맛이 덜 들었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축제가 어민과 관광객들에게 모두 만족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소식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예, 지난 21일 이 서귀포시 안덕면 황어치 해안과 화순항에서 드론을 활용한 해양 쓰레기 수거 실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대 운송 중량 15kg인 드론 2대를 이제 교차 투입해서 1시간 30분 동안 이제 약 210kg의 해양 쓰레기를 화순항으로 운송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해안가에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는 청소도 어렵지만 이 수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드론을 활용한 해양 쓰레기 수거 실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이제 드론을 활용한 청정 제주 만들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드론이 안 끼어드는 데가 없네요. 참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IMPT 뉴스 임병도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1984년 제주시 화북 1동 일대 228만 제곱미터 부지에 화북공업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제주도가 이 공업단지 이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거주 환경 악화 문제를 들면서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1순위 이전 후보지로 조천이 검토됐지만 설명회조차 열지 못했고요. 후순위인 덕천리가 이전 부지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과정 없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덕천리 마을 주민 김홍모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간단히 좀 해주실까요? 저는 덕천리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요. 갑자기 그 화북공단이 이전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보름째 잠도 잘 못 자고 네. 예, 일도 상당히 지장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화북공업단지를 조천으로 원래 이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해가지고 설명회조차 열리지 못했고요.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부지로 후보 순위로 이제 덕천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주민들은 언제 이 소식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그 11월 3일 날 설명회가 진행됐거든요. 네. 근데 그 설명회조차 알고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열린다는 사실 자체가. 예, 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상덕천이나 중덕천 이쪽 분들은 거의 모르셨고 저희 주변 이제 이웃들은 아예 설명회조차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저 역시 그렇고. 그래서 설명회가 진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 무슨 갑자기 공단 이전을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하나둘씩 이제 이야기가 퍼져 나가면서 좀 알게 된 거죠. 그럼 사시는 곳이 상덕천인가요? 저는 뭐 중덕천이라고 중덕천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하덕천 주민들은 그나마 그 내용을 좀 들으셨다는 그렇죠. 얘기나요? 거기 이제 방송도 하고 근데 방송이 이제 멀리까지 안 들리니까 지금 후보지가 보니까 설명 자료를 보니 A 후보지, B 후보지 두 군데가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럼 이게 전부 하덕천 주변에 몰려 있는 것인가요? 상덕천 쪽. 전부 상덕천입니까? 네네. 근데 그럼 두 곳 모두 이 A든 B든 네. 두 곳 후보지 다 안 된다는 뭐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일단은 뭐 B 지역 같은 경우는 검은 얼음 용암 동굴계 그 밑이잖아요. 네. 이 세계 자연유산 지역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하수 보존 1등급이고 지하수 보존 1등급이면 구자읍민의 그 상수원이에요. 네. 그 A 지역도 이제 중덕천, 하덕천의 상수원이기도 하고 이 지역이 둘 다 이제 중산간 곶자왈 지역인데 특히나 B 지역은 곶자왈 사람들 그분들이 여기는 곶자왈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곶자왈로 지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 그런 곳에 공단을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요. 사실 후보지가 뭐 A 후보지다 B 후보지다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이게 크게 멀리 떨어진 곳은 맞아요. 아니죠. 떨어져 예, 있지도 않아요. 예. 자, 어쨌든 이게 주민들이 이번 설명을 듣지 못하고 의견을 반영할 기회도 갖지 못했다. 뭐 이렇게 좀 주장하시고 계시는 건데 설명회 전, 그 네네. 설명회 이후, 네네. 그 설명회 당시 네. 그 주민 또 어쨌든 제주도에서 뭐라고 설명을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설명회를 몰랐으니까 네, 참가를 하지 않았는데 설명회에 참가했던 삼촌들 말씀 들어보면 몇 개라 이런 거죠. 뭐야? 뭐야 갑자기 뜬금없다. 네. 왜냐하면 공단을 이런 중산간에 특히나 덕천이가 세계 자연유산 마을이잖아요. 네. 여기에 어떻게 공단을 이전시킬 생각을 이거 그러니까, 자체가 충격이었던 거예요. 후보지로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예. 근데 최소한 이제 이게 처음 마을회와 이야기했던 게 4월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설명회까지 11월이면 7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7개월 시간 동안 아무 얘기도 없었다는 거는 더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혹시 뭐 주민 대표 뭐 이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는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네. 이제 이장님과 이제 개발위원회에서는 회의를 당연히 이제 거쳤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자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진행을 하신 건데 주민들은 전혀 몰랐던 거죠. 설명이 열리는 것 자체는 이제 이장이나 개발위원장 쪽으로 의견이 돼서 그래서 마련된 네, 거군요. 거기서도 이제 찬반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다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에서 나오신 분도 주민 갈등이 제일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주민 갈등이 걱정이 되면 좀 더 많은 공론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좀 더 많은 토론과 찬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설명회를 할지 말지 이것부터 고민이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설명회 화북공단 이러니까 몇 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설명회라는 그것 자체가 이미 주민들 입장에서는 결정돼서 통보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실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설명회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주민 수용성 과정에 거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천이나 뭐 선을리 같은 경우는 설명회에서부터 막아버린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진행이 됐다는 건 이거는 수용성이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니냐. 예. 더 반발이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왜 반대하시는지 이유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인데 주민으로서는 이제 주민 생존권의 문제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시민으로서는 세계 자연유산이다 이거는. 이 주민 생존권 문제에 있어서는 공단이 들어오면 어찌됐건 분지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뭐 레미콘 시멘트 공장이 있고 여러 가지 공장이 있는데 이게 중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나 거기가 오름군락이에요. 예. 저희 이제 마을 쪽이 그래서 안개가 많이 껴요. 중산간이고 그러면 분진이나 이런 게 생기면 안개가 끼면 어떻게 돼요? 멈춰 있고 가라앉는단 말이죠. 그 스모그 현상 뭐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네요. 더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청 도시개발과 말로는 사실 여기 이제 산업단지라고 표현하시던데 산업단지가 지어지면 제주 전역의 공장을 일로 모을 계획이래요. 그러면 이제 화북공단에는 레미콘 시멘트가 5개인데 뭐 북천에도 레미콘 시멘트 공장이 있고 다른 지역에 다 모이면 이게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긴 그 지하수 보존 1등급 지역인데 먹는 물이라고요. 이거는 상수원. 그러면 생존권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계자연유산. 이게 덕천이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그 마을이라는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 주변에도 이제 뭐 서늘리, 행원리, 월정이 다 이제 세계자연유산 마을인데 거기를 파괴하면서 공단을 짓는다? 이건 인정할 수 없죠. 그러면 자, 세계 자연유산 마을이라고 하면 이런 상징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부분이죠, 그러면? 사실 주민들 안에서는 당연히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저처럼 아주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반대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취소시켜야 된다. 이 추진 계획을. 왜냐하면 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제 뭐 저도 아는 기자님이 있고 아니면 아는 뭐 환경운동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일반 시민한테 물어봐도 에이 설마 이렇게 얘기를 설마 덕천리에? 네, 설마 검은 얼음 용암동굴계 밑에다가 공단을 짓는다고? 그러면은 그거 취소될 걸 세계자연유산? 그러면은 그게 취소가 되면 세계자연유산 마을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검은 얼음 밑에 있는 세계자연유산 센터가 있는데 그건 그럼 어떻게? 그 후보지로부터 센터가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습니까? 킬로수는 모르겠는데 이게 검은 얼음 아래쪽이 지금 B 후보지와 A 후보지역이고요. 그 건너편에 또 센터가 있는 거예요. 길 건너편에. 네, 선을 1위. 어제 제주도가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게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하겠다, 근린생활 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네.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전혀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게 자연유산을 파괴하고 공원을 짓는다? 자연유산 세계 자연유산을 파괴하고 뭐 근린시설을 짓는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전 세계가 보존해야 될 유산이라는데 그걸 파괴하고 무슨 공원을 짓겠다는지 이거는 전혀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제주도가 유네스코 3대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그쵸, 자랑스러워하는 게 사실 세계 자연유산인데 맞아요. 왜 거기를 선택했을까요? 제주도에 그럴까요? 한테 생각 막 고민 잠도 못 자고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역지사지에서. 일단은 저는 이 도시개발 계획가가 용역을 준 거잖아요. 네. 이 용역이 되게 허술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이 용역이 꼼꼼하게만 진행됐다면 그리고 도시개발 계획가에서 꼼꼼하게만 검토를 했다면 여기는 있을 수가 아예 계획조차 만들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 들어서는 시설이 뭐 레미콘, 뭐 폐기물, 폐차장 등등 뭐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게 사람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뭐 집을 지으려면 시멘트가 그럼요. 필요하고, 필요하죠. 차를 쓰다 보면 또 폐차해야 되고 네네. 또 쓰레기가 나오면 폐기물도 수집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혐오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혐오 시설을 내 마을에는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뭐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제주도 안에 그 큰 공간을 이전시킬 곳이 있는가 현실적으로. 네. 해안가 마을들은 뭐 이미 주택이 많고 중산가는 대부분 상수원의 곧자리란 말이죠. 네. 그러면 사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현재의 화북공단을 친환경적으로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예가 있는 게 전주에 제일산업단지라고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그 산업단지 자체를 이전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를 이제 문화예술 이제 공단도 그 안에 이제 공장 문화예술 공장이라고 표현해서 예술과 또 입합나무를 그 안에도 많이 심었어요. 네. 예술과 친환경을 통해서 현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화북공단을 이전시키는 거는 제주도 안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말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네. 문화예술을 통해서 현대화시키는 게 가장 알겠습니다. 대안이 아닐까 싶어요.
덕천리 마을 주민 김홍모 씨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 의견에 반대하는 제주도나 다른 도민들의 반론의 기회도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